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 오픈이 임박했다 라는 아이온큐 CEO 피로제프맨 사장님 인터뷰가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와 봤고요. 어쨌거나 아이온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포커스가 정확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5일에 아이온큐 CEO 피터 제프맨 사장님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2023년 1월에 아마 1년 뒤쯤에 새로운 워싱턴주 보셀시에 아이온큐의 새로운 양자 컴퓨터 제조시설 오픈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온큐 CEO는 이날 부분 오프닝이 가까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는 제조시설의 첫 부분을 열어서 제조를 시작할 것이다. 1년 조금 안 걸렸지만 아주 빠른 속도이다 라고 하면서 제조를 시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조가 나온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거고 판매가 돼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암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난 몇 달 동안 먼저 건축가들과 협력해서 설계를 하고, 원래 여기가 AT&T 데이터 센터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개조를 하고, 오타입니다. 65,000인데 6,500으로 잘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5,000 평방피트 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지역 허가 과정을 거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기반 구조도 개선을 하고, 뭐 내부에 구조용 강철도 설치하고 지붕에 공조 장비도 설치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했지만 초과 달성하면서 빠르게 완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 미국의 연방 정부의 칩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 내부로 반도체나 최신 기술을 다시 가져와서 미국 국방 그리고 미국의 기술을 강력히 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법안에서도 여러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맨 사장님은 이 회사가 이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확장 계획이 있지만 이 자금의 승인에 달려있진 않다. 여기에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 이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수십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 임대인인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에쿼리스에서 제공한 이 렌트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 재무 플랜 자금도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대출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은 혼합된 형태로 들어갔지만 매우 비싸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지만 그 외에도 이 양자 컴퓨터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김정선 교수님이나 피터 제프맨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기업들이 사지 못하고 결국 그 기술이 상용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포커스는 정확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큐빗을 얻으려면은 양자 컴퓨터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큰 양자 컴퓨터를 얻으려면은 뭐 8개 양자 컴퓨터를 사야 될 수도 있는데, 하나가 비싸면 이 8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양자 컴퓨터는 뭐 고정 컴퓨터도 처음 애니악이 나왔을 때는 뭐 수백억 수천억이 했을 텐데 지금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더 저렴해져야 된다.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 수준에서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각이 약 한 5억 달러씩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정 컴퓨터 서버처럼 점점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형화뿐만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보셀 시설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1월 달에 아이온큐가 이 양자 컴퓨터 전용 제조 시설 오픈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 안에 연구개발팀 그리고 제조팀을 수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칩스앤사이언스 액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고, 향후 10년간 이 시애틀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 라고 했고, 제조시설은 65,000 제곱피트로 1,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의 뭐 3분의 2 정도, 3분의 2 이상이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기술 제약 기업들이 보셀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파나소닉 등이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본사가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인력풀도 좋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고 하고,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고 있고, 이 제조 시설을 위해 이곳을 담당할 만한 그런 인재가 필요했는데, 싸이 퀀텀 많이 들어보셨죠?
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경쟁사 있는데 여기에 고위 간부인 데이브 매휴이스라는 분을 데리고 와서 22년 3월에 합류해서 제품 제조 담당 임원, 제품 제조 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시설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게 될 거다. 그래서 20년 이상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뭐 등등 제조 오퍼레이션 분야 관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성장의 필수적인 역할을 보셀 제조 시설에서 감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세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22년도 초에 보면은 미국 에너지부 태평양 북서부 국가연구소 PNNL이라는 연구소와 함께 시애틀 지역이죠. 아이온큐가 차세대 양자 컴퓨터에 바륨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바륨 큐비트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공급을 약속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 제조 시설을 세우는 것이죠. 본사는 메릴랜드 정반대편에 있는데, 그래서 양산의 기반을 닦고 있다.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거죠. 수요도 높고 계약들도 따내고 있고 제조 시설도 만들었고 이제 여기에 40명 넘게 지금 뽑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이미 한 3, 40명 정도 이미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100명 이상의 사이즈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히 잘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요. 아이온큐 시애틀로 이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봤을 때는 뭐 AT&T 센터 이렇게 나오고 렌트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미 아이온큐 시애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지부가 생기게 되는 거고, 핵심 도시인 이 워싱턴주의 주도인 시애틀에는 뭐 차 타고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고요.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또 워싱턴 대학도 있고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뭐 세금 혜택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위치를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두 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고 뭐 주변도 한적한데 뭐 뒤쪽에 구글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이 파킹랏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색깔도 뭐 나쁘지 않죠. 스타트업이 가지기에는 충분히 큰 규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소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리고 1997년에 지어졌고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킹랏은 420개, 충분히 많고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예측을 했었는데 총 3개의 층이 있는데 65,000피트를 쓴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65,000이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65,000입니다. 1층은 확실히 쓰는 거고 아마 2층, 3층 중에 하나만 빌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층을 쓰는 건데 이 도면을 제가 예전에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1층은 좀 보시면 사무실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 아마 R&D 연구개발팀이 들어갈 것 같고 2층, 3층을 보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이 들어서기에 좋아 보이죠. 제조 라인이. 그래서 2층이나 3층 중에 하나를 쓸 건데 거기에 제조 시설이 들어갈 것 같다. 제조팀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완공이 되면 저도 내년 초에 이제 필요제품의 사장님이 한번 방문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23년 1월에 발표한 제조 시설을 24년 초가 아닌 3, 4개월 정도 초과 달성을 해서 이번 달부터 부분 오픈을 해서 제조를 시작한다. 그래서 예정보다 빠르게 시설을 가동하면서 제조를 한다는 것은 매출 가능성이 있다. 큰 매출이 곧 나올 거다라는 점을 우리한테 힌트로 던져주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성능을 개선해서 뭐 고객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이 나오고 이런 거를 보는데 아이온큐는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쓰는 게 아니고 기업 차원에까지 내려와서 폭넓게 상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키고 소형화하는 데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요거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잘 수립해서 초과 달성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포커스가 정확하다. 제가 이래서 아이온큐를 좋아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평으로는 아이온큐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9일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데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 반이고요. 27일 QWC에서 신제품 발표, 양자 우위가 도입된다고 했으니까 3주보 AQ 수준 플러스 이제 이온 트랩 칩들이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드맵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제조 시설 가동으로 인한 아마 35AQ, 64AQ를 제조할 겁니다. 제가 그때 아리아를 만드는 거냐,
또는 포르테를 만드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개를 만들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조를 잘 하는지 판매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19일 애널리스트 데이와 27일 QWC는 제가 라이브를 켜서 유튜브로 번역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요약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카톡이나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온큐 첫 양적 컴퓨터 제조 시설 오픈이 임박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목표 초과 달성도 하고 포커스가 정확한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